선생님의 아들, 딸 3남매가 졸업한 모교이기도 하지만 13년간 부모로서 행복감과 감사함을 선물해준 그 시기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답니다. 교대 후속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태평하다라는 교훈 아래 교생각, 교실천, 교생활을 위한 교를 가르치고 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효사관학교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여러분께 보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효를 잡는 그릇은 예절이다라는 주제로 주어진 시간이 보람과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효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 효를 담는 그릇은 예절이다를 이해하려면 효가 무엇인지 예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효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식된 도리를 효라고 해요. 예절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규칙과 관습을 말하는 것인데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행동을 예절이라 하는데 예절에는 인사예절, 언어예절, 식사예절, 교통예절 등등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다양한 예절들이 있답니다. 또한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효심이 지극하다, 효성이 지극하다라고 하죠.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하고 공경하는 효심이 살아있어야 하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효의 마무리라고 한답니다. 효의 시작, 효의 마무리 이런 용어를 쓰니까 좀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교 교훈을 가지고 효의 시작과 효의 마무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튼튼하고 착하며 튼튼하다는 것은 아프지 않고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착하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 어른들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 보고 착하다고 하죠. 실력을 갖추은 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개발을 잘한 사람을 실력을 갖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착하면서 실력을 갖추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네,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랑스러운 한국 어린이 하면 자랑스럽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고 칭찬하죠. 그렇다 보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으면 기뻐하시겠죠? 예, 이것이 바로 효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효의 시작과 효의 마무리가 잘 표현된 훌륭한 교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며 부모님의 걱정은 것, 부모님의 기쁨으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의 시작과 효의 마무리를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나요? 네. 효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효 3가지를 당부하려고 해요. 첫째, 부모님께 존대어를 쓰자. 부모님은 아무리 가까워도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대어를 써야 하는 겁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말자. 이것은 좀 전에 선생님이 효의 시작을 설명했죠. 세 번째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예절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효를 담는 그릇은 예절이다 라고 했는데, 효를 실천하면 바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부탁한 효 실천을 잘 해줄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효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두 자세 바로 하고 복장해 주세요. 하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둘 번째는 매일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살아있는 효를 실천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매일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살아있는 매일 제가 길었나요? 매일 즐거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살아있는 효를 실천하겠습니다. 셋, 매월 1일은 효 생각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밝게 웃으며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효 실천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잘해줬습니다. 굉장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효사관학교에서 나온 효 선생님 홍성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왜 왔느냐면요, 효가 어떤 것인지, 효를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떻게 실천해야 효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왔어요. 여러분은 효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학생 말해보세요. 효가 뭘까요? 네,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해봤냐면 사랑과 섬김이라고 정해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란 것은 너무나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기뻐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유의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유의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따라 해볼까요? 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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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네, 참 잘해줬어요. 그래요, 사랑은 이렇게 좋은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고맙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요. 오, 그래요. 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도 그분도 부모님이세요. 나를 언제나 뒤에서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제일 고마운 분이지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효를 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밌게 들어보세요. 우리 옆집에 있는 서영이가 있었습니다. 그 서영이가 예쁘게 태어났는데 서영이가 그냥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 의사 선생님이 좀 자라서 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6살 때 그 눈을 엄마 눈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청개구리 아시죠 여러분? 이래라면 저라고 저래라면 이라고 이랬는데요. 이 아이가 16살 때 엄마 눈을 넣어줘서 엄마는 그래도 조금은 아유 그래도 얘가 좀 달라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상기였어요. 위가 안 좋아서 암상기를 받아서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서영아 엄마 약 좀 갖다 줄래? 내 바쁘단 말이야. 약 갖다 줄 시간이 어디 있노? 내 간다! 라고 나가고 엄마 죽 좀 사올래? 싫어 싫어 나 시간 없어. 아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는 수술 후에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희 집에 와서 늘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너무너무 엄마 고생시켰다고 우는 거예요. 저도 딸만 4명 있는 집에서 영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큰딸이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저보고 네가 큰딸이니까 항상 동생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그리고 동생들 잘 돌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조금 할 때 엄마 친구들이 오시면 야 너는 영도 다리에서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희 엄마가 자꾸 죽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딸이 되다 보니까 더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도 다리에서 좋은 줄 알고 여동생 3명만 좋아한다고 매일 불평불만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동생들 잘 봐라고 어디 가셨어요. 근데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내 동생도 때리고 해서 제가 그냥 몇 차례 딱 때렸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가 나서 무서워가지고 코를 막아놓고 야 너 아이스 케이크 사줄게. 언니가 아이스 케이크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고 갔다 오니까 코피를 금 풀어가지고 벽에다가 백지에 막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는 음악을 내놓고 큰일 났어요. 제가 걸레를 빨아가지고 닦았는데 그것이 지워지진 않고 구멍이 막 나는 게 종이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 케이크를 주니까 방바닥에 집어뜯어 먹도 안 하고 그 노화가 엉망이고 동생 코에는 코피가 묻어 있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해초리를 가져오셔서 얼마나 장단지를 때리는지 제 장단지가 불이 나도록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눈을 뜨니까 어머니가 매 맞은 나보다도 더 불쌍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맨솔담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고같이 생겼는데 장단지에 발라주니까 이 장단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끌어 안으시면서 미안하다 아팠지 너무 많이 아팠지 그리고 동생들이 너무 많이 애미기지 그치 그리고 너가 가고 싶은 학교 못 보내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 그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학교를 못 보내주고 정말 용서해다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전에 말 안 듣던 마음하고 완전히 정말 바꿨어요. 우리 엄마가 나 때리고 나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구나. 엄마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동생들보다 더 말을 잘 들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사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동에 있는 효자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또 나리께서
억수로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부리는 종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가보니까 아침이면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저녁에 잘 때도 인사드리고 따뜻한 물을 데워서 발도 씻겨드리고 물도 빗겨드리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산초로 캔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와서 어머니를 귀하게 모시길래 사또날이 앞으로 모셔갔어요. 갔는데 너가 그렇게 효자라며. 아니 옳시다. 저는 어머니에게 맛있는 고기도 한번 못 사드렸어요. 사또날이 우리 아들이 고기는 못 사주었지만 내가 너무너무 우리 이렇게 효자는 없답니다. 그래요. 내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하고는 소 한 마리와 수레와 그리고 많은 보화를 주면서 좋은 집을 지어서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해라. 그래서 큰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잘 모셨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까지만 해도 아침에 나올 때 싫어 안 해 학교 갔다 올게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선생님이 오늘 간단한 걸 준비해 왔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그림 보여주는 걸 보고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도 마음을 바꿔야지. 오늘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몰랐어요. 제가 엄마가 때릴 때마다 미워 있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바꾸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오늘 가서 우리는 저도 효도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효사관학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효가 아주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너무 쉬운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뭐예요? 예, 신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았으면 음식도 골고루 먹으세요. 그래, 건강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자, 선생님이 따라해 보세요. 공손히 인사하고 높임말을 사용한다. 신발 정리도 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식탁에 스스로 나아간다. 아니 싫어 못하겠어요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래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죠? 이렇게 크게 따라합니다. 저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효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